네, 안녕하십니까. 대표 강사 홍진걸입니다. 이번에 12월 15일 시험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촬영하게 됐어요. 그 스튜디오에 사정이 있어서, 3일, 2일, 이틀 정도 늦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12월 15일, 지금 며칠 지났는데, 바로 또 따끈따끈하게 총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단계 대표 강사 홍진걸이고요. 한 달에 두 번 다, 매달 2회씩 시험을 보고, 시험 보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풀 서비스. 그러니까, 그 당일날 바로 정답을 공개하는 파트 7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제 제가 타이밍 좋게 파트 7을 맡아서 강의하니까 또 파트 7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요즘에 RC 시험은 파트 7이 거의 7, 80%라는 느낌이 들어요. 5, 6도 중요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이제 7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특히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게 이제 총평이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총평이에요. 파트 7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파트 7을 잘 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이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아주 짧게 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몇 번이 정답이 몇 번이고 이런 강의는 제가 뭐 지금 정답을 다 공개하긴 할 텐데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한 2시간 뒤에 진행되는 그 0단계 풀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월 2회 시험 보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거의 20년째 모든 시험을 다 보고 있는데 트렌드가 옛날 시험 문제는 뭐 이제 끝나갔으니까 중요하지 않고 최근 트렌드는 더블하고 트리플이 추론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트 7에서 추론 문제, 그러니까 most likely라는 표현이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가 진짜로 말 그대로 추론다운 추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어떻게 그러면 12월 말에 있는 시험 내지는 1월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 좀 해봅시다. 일단 난이도를 좀 볼게요. 난이도가 5는 뭐 쉬워요. 5는 요즘 되게 5가 왜 쉽냐면 예상되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명사 문제, 형용사 문제, 부사 문제 이런 거. 어휘 문제가 최근에 좀 많이 어려워지진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좀 많이 파트 5가 줄고 세븐의 난이도 보세요. 최고 난이도 이 정도면 최고 난이도죠. 하긴 그 싱글도 싱글인데 더블하고 트리플의 난이도가 많이 몰려서 가뜩이나 후반 돼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더블하고 트리플에서 함정을 파버리니까 여러분이 거의 뭐 속수무책이란 말이 떠오르네요. 그냥 막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5, 6는 좀 가볍게 빨리빨리 풀고 7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5, 6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좀 가볍게 풀고 나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연습한 대로 가볍게 풀고 문장 구조만 좀 파악하고 있으면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7에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래야지 뭐 고득점이 가능하다. 그래서 700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7을 뭐 한 10개, 20개 놓쳐도 가능한데 이 800점 이상부터 원하시는 분들 특히 900점 이상은 거의 그러니까 세븐에 중점을 둘수록 고득점자가 필요한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900점을 넘고 싶다. 850, 800에 넘고 싶다. 그럼 세븐을 절대 포기할 수 없고요. 700점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도 세븐을 10개 이상, 20개 이상 틀리고 그러면 이제 5, 6가 완벽하지 않은 이상 쉽지 않죠. 그래서 세븐을 놓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고 요즘에 많이 나이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파트 5 아주 간단하게 볼게요. 30문제인데 뭐 한 10분 정도. 소요 시간은 제가 많이 물어보시는데 10분에서 12분 정도 제가 잡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보다 난이도도 쉽고 이미 이제 많은 노하우가 공개됐고 많은 문제가 파트 5가 많이 공개됐잖아요. 벌써 30년 됐거든요, 토익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정보만 잘 입수해서 수업만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들으면 5는 이제 거의 다 맞출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전략은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빠르게 풀고 대다수를 맞는 많이 틀려봤자 두세 개 틀리는 방식으로 하는데 5의 특성상 오래 생각한다고 잘 풀고 그런 건 아니에요. 7은 시간을 쓰면 쓸수록 정답률이 높아지긴 하는데 5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5랑 6를 좀 빨리 푸는 그런 습관을 좀 키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답이 공개가 됐는데 뭐 동사 뒤에는 목적어가 명사 문제 이런 거 계속 나오고 there 플러스 명사 뒤에 명사가 나오는데 명사가 나올 때 이제 ing랑 같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 나왔어요. 소유격 플러스 명사 나오고 있고요. 품사 문제 디렉터 자리가 주어 자리. 그 다음에 동사 어휘 문제 bring A to B 이런 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사 어휘인데 원래의 모습과 나중에 바뀌었을 때 그래서 오리지널리 원래는 이랬는데 나중에 바뀌었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요. 전치사 for가 등장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쉽죠. 프롬프트리는 신속하게라는 뜻으로 계속 나오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포인트 되는 문제는 없었고요. 두 번째 화면 allow는 목적어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는 동사를 꼭 외우셔야 돼요. allow 목적어 투부정사. 그 다음에 who가 나왔었고요. 관계대명사 who.
그 다음에 as, slow as 이렇게 원급 비교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slow가 형용사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어려운데 feedback이 이제 그 어떤 우리나라 말 그냥 feedback, opinion 이런 의미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의견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creativity 명사 문제, following 그죠? 그다음에 이 다음에 이 따라오는 이런 표현이고요. during은 뭐뭐 동안, because 접속사 문제 꼭 나오죠. 이유인데 because랑 뭐가 같이 나왔냐면 although랑 같이 나왔죠. 그래서 because는 이거 두 개의 문장에 나오니까 because 같은 경우는 because를 사이에 놓고 문장이 두 개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because 접속사 나오고 이렇게 나왔을 때 원인과 결과의 경우에 because 쓰는 거죠. 원인이랑 붙는 게 because인 거죠. 그래서 because 가운데 붙으면 이쪽이 원인이고 이쪽이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cause와 although가 나온. 근데 원인의 접속사가 뭐가 있냐면 because, since 이것도 있죠. since도 이제 이유의 뜻으로 나오고 because도 원인의 접속사를 쓰이고 뒤에 이제 주어 동사랑 결합한다고 할 수 있는데 가끔 as도 나올 수 있고요. 조금 이제 요즘에 조심할 게 nowadays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지를 외웠으면 좋겠어요. since, because, as, nowadays. 원인의 접속사가 이번에 because가 출제되었고 although도 접속사였지만 해석으로 극복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고 좀 116번이 조금 이번에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쉽게도 제가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토린이를 위한 막판 뒤집기 특강이라는 걸 하는데 그때 제가 등위 접속사가 나올 것이다. both, either, neither를 예측했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죠. 얘는 원래 좀 잘 나오는 문제죠. 그래서 and를 보고 푸는 both 문제가 나왔었고 within이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죠. 118번 이거 틀리시면 돼요. within하고 among하고 보통 until이랑 또 싸울 때가 있고 among이랑 싸울 때가 있어요. within이라는 표현은 이내야라는 뜻으로서 within에 대해서 좀 정의하자면 within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within은 범 위의 전치사예요. 범위. 그래서 해석은 이내에라고 해석을 하고요. within the limits 이런 표현이 시험에 나왔죠. within the limits 이렇게 쓸 수 있고요. limit라는 표현이 범위를 이루는 거죠. 그 한계 범위 내라는 뜻으로 within은 범위라고 범위의 전치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치사 공부하시는 방법은 전치사가 무슨 전치사다 이렇게 한국말로 외우는 게 아니고요. within the limits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서 그러니까 전치사 자체가 불완전한 표현이죠. 명사랑 결합을 해야지만 쓰일 수 있는 표현이잖아요. 이런 전치사 표현은 완성을 시켜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within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what is within? 그러면 I don't know. 근데 within이 들어간 표현은 within walking distance 이렇게 결합을 해야지만 within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니은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니은이 뭔지를 말할 수는 없죠. 니은이랑 뭔가를 결합을 해야지만 설명할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전치사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within이라는 전치사가 범위의 전치사였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에디션은 이제 무슨 책이 첫 번째 판, 두 번째 판 몇 회 할 때 쓰는 그 에디션이 나왔고 리바이즈 수정하다 매러는 이제 이 문제, 이 이슈랑 비슷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고 effective 형용사 역시 until 접속사 나왔고요. 까지 unbelievably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라는 뜻의 부사가 나왔고요. 근데 뒷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even은 뭐뭐조차도 라는 뜻의 부사죠. even 뭐뭐조차도. 여기 뒤에 뭐가 나왔었냐면 최상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even은 원래 최상급이라는 결과를 even the highest 가장 높은 산조차도 이런 식으로 even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최상급 문제도 나왔었고 highest. 그다음에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웠는데 complementing이 이게 현재 분사 구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사 구문 설명이 좀 되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어 동사 끝나고 투부정사나 ing 둘 중에 하나가 보통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 이번 시험에 투부정사 없었고 ing만 있었는데 둘 다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다 끝나면 투부정사나 ing가 추가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얘는 뭐뭐 하면서라는 표현하는데 더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장 다 끝나고 추가될 때 주어 동사가 끝나고 나서 뒤로 투부정사나 ing가 추가될 수 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분사 구문이 이번에 나온 거죠. 그래서 보기 중에 투부정사가 없었던 걸 제가 또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좀 틀리죠. unbearable을 틀리셨는데 unbearable이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find 동사랑 같이 나왔어요. 이거의 find 동사 별표. 이 동사를 기억하시면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나와서 목적어가 형용사라고 느끼다, 여기다, 찾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불완전 타동사 혹은 오형식이라고 부르는데 목적어가 을을이 아니라 가가 되고요. 목적어가 어떤 상태라고 여기다. 더 지적하면 목적어에서 이러이러한 형태를 찾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요 find 동사를 놓치면 좀 힘들었는데 find 동사가 좀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놓치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가 길어지면서 find가 붙어 있질 않고 목적어 불완전 타동사와 목적격 보호가 좀 벌어져 갖고 이 자리가 구조상 목적격 보호 자리인지를 잘 캐치를 못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find에 대해서 좀 연습이 필요한 거. find가 나오면 찾다는 뜻으로 거의 안 나와요. 결국에는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find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사실은 find가 포인트였던 문제고 find the time unbearable, find the weather unbearable. 느끼다 어떠한 시간이나 장소나 온도가 참을 수 없다고 느끼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었죠. 요거 좀 오답률 높았고요. former, 이건 여러분 former position 이렇게 배우시면 좋겠죠. 이전에라는 표현으로 former라는 표현이 formerly도 나왔었고 former도 나왔었어요. formerly는 이전에 뭐뭐였던 이전에 뭐뭐였던 이렇게 쓰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나올 수 있어요. former, formerly 모두 기출. 그다음에 130번이 오늘 이번 문제 하이라이트인데 CJ1치가 나왔어요. CJ1치가 나왔는데 CJ1치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 그다음에 when이 나왔나? just as가 나왔나? just as 나왔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떠드릴게요. 주어 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just as just는 부사니까 뭐 신경 쓰지 뭐 as가 접속사 뭐뭐일 때죠. 그리고 또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이때 이 동사가 과거 시제였어요. 그럼 여기도 과거가 되는 거죠. 이게 CJ1치예요. 그래서 과거 시제를 찾는 문제였고 보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was living, has left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게 과거 시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was living이 과거 시제일까요? has left가 과거 시제일까요? 과거 시제를 찾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가 과거라서 just as 뭐뭐일 때 똑같은 시점에 발생한 접속사가 나오면서 뒤에 종속절의 동사 문제 시제 동사 자리 시제를 묻는 문제였는데 과거야. 그러니까 주절의 동사가 과거야 하여간. 그래서 과거 시제 찾는 문제였어요. 어떤 게 과거인 것 같아요? 시험 안 보시면 보세요. 시험 보신 분도 보시겠지만 이거 갖고 논란이 벌어졌어요. 어떤 게 답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가 동사예요. 얘가. 쉽게 생각하세요. 얘가. 정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투부정사, ing, pp는 동사 아니에요. 앞에가 동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쉬운 문법은 좀 헷갈리면 안 돼요. 얘가 동사예요. was랑 has가 동사예요. 인정하시죠? 인정? 요즘 유행하는 말 인정? was가 동사, has가 동사. 인정? 그럼 얘가 과거 시니까 얘가 과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게 과거예요. 그럼 얘는 무슨 시제? 현재 시제. 인정? has 현재니까 has 현재 완료는 일종의 현재 시제다라는 말 하고 싶은 거죠. 현재 완료는 일종의 현재 시제다. 그래서 시간절, 조건절에서 현재 완료 나오면 미래예요. 현재 시제라는 거죠. 현재 시제. 그래서 has가 현재인 거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완료는 현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해석상만 과거지 시제의 부류로 보면 현재에 완료된 상태니까 현재의 상태니까 현재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was living이 답이었던 그런 아주 여러분이 현재 완료에 대해서 많이 그렇게 과거랑 현재 완료를 잘 구분 못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말로 했을 때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에 아직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영어를 잘 이해 못하는 그런 건데 현재 완료 시제는 has가 동사니까 일종의 현재인 거예요. 현재의 부류에 속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 마치 뭐 물고기하고 개구리하고 양서류하고 어류하고 구분하듯이 현재 완료는 구분할 때 아무리 생긴 게 그래도 얘는 현재인 거죠. 그렇죠? 오리 너구리는 너구리냐 오리냐 할 때 오리 너구리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포유류에 속하죠. 그러니까 포유류라든가 그 조류에 속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는 정확히 그 부류를 잘 선택하셔야 되는데 현재 완료는 have가 동사이기 때문에 현재인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 좀 드려볼게요. has pp가 있고 have pp가 있고 had pp가 있어요. 그죠? 그럼 얘 보지 마시고 얘 현재 인정, 얘 현재 인정, 얘 과거 인정. has, have pp는 현재 일종이고요. had pp는 과거 일종인 거죠. got it? 자, 이거 자세한 설명은 제 강의 중에 한 달에 끝내는 완성하는 700이라는 어떤 현강이 있는데 그거 보시면 시제에 대해서 좀 제가 웬만하면 모든 문법 강의는 좀 현재 완료할 때 이 설명을 좀 드리는데 되게 쉬운 거예요. have를 보시면 된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파트 6 가볼게요. 파트 6 be intent to 부정사 나왔고요. 뭐뭐 할 것을 의도가 있다. 형용사 고르는 문제가 끝보다 형용사 고르기, 명사 고르기, 부사 고르기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죠. 문장 고르기 유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문장 고르기 유형은 가장 마지막 순서에 푼다. 그 다음에 소거법으로 푼다. 그러니까 보기가 있으면 안 맞는 거 하나씩 지워 나가시는 방법으로 푸시면 되는데 그 방식을 꼭 따라 주셔야지만 여러분이 쉽게 풀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 나왔었고 역시 이게 문장 고르기 문제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나오면 마지막에 풀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두 번째 문제가 나오면은 꼭 순서를 마지막에 풀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접속 부사가 먼저 나왔는데 in addition 그러면 게다가란 뜻으로 moreover
furthermore, additionally 이런 표현하고 plus 이런 표현하고 기출하고 같이 명령을 같이 합니다. 역시 접속부사 문제가 꽤 나왔는데 접속부사가 이번에 나왔다고 해서 이 두 문제 나왔죠. 다음에 또 나온다는 말은 못해요. 접속부사 좀 불규칙하게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중에 접속부사라는 부분 찾아갖고 일종의 부사예요. 여러분 아직 계좌 없으신 분 계신데 부사인데 내용상만 받는 거예요. 이런 접속부사를 좀 찾으셔서 어떤 게 접속부사인지 일단 여러분이 꼭 공부하셔야 되는 게 인과의 접속부사, 그다음에 추가의 접속부사, 그다음에 역접의 접속부사를 찾아서 제 책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익 교재가 필요한 게 기출 데이터 부분을 꼭 갖고 계셨다가 내가 접속부사 외워야 된다. 내가 접속사 외워야 된다. 기출 중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외워주셔야겠죠. 파트 7. 자, 싱글 패시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답이었어요. 요 첫 번째 질문은 원래 최근 트렌드는 좀 처음에 많이 좀 헷갈리게 돼서 좀 제가 긴장하고 봤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 좀 어렵고 싱글 패시지 좀 어렵지 않았고 150번 이 문제는 제가 이렇게 문제를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 좀 논의를 해보니까 요건 좀 수정할게요. 150번 정답이 place the orders over the phone이 아니라 뭐 lowest price 가장 낮은 가격을 선택해라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정답으로 좀 수정을 하고요. 그 외에는 다 맞아요. 그래서 149번 정답. 그래서 처음에 싱글 패시지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정답이 진행이 됐고요. 조금 오답이 여러분이 혼동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답에 여러분 썼을 만한 그럴듯한 표현에 이렇게 썼고요. 처음에 좀 쉬웠어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 중에 이제 약간 함정을 파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휘력이 좀 부족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함정을 파놓자.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전혀 어렵지가 않은데 여러분이 보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어도 이거 같은데 왜 아니라 그러지? 약간 뭔가 어휘에 오해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게 토익 파트 7의 특징이죠. 그래서 싱글 패시지 이런 식으로 정답이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뭐 여러분이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스탑해서 보시면 돼요. 싱글 패시지는 뭐 이렇게 나왔다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싱글 패시지 이것도 기억을 하시고요. 이런 문제 나오죠. 이런 문제. 자리 찾기 문제. 자리 찾기 문제는 마지막 문제로만 얘도 이제 마지막 자리로만 나오죠. 그러니까 파트 6에서도 문장 고르기 유형을 왜 마지막에 풀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파트 7에서도 이게 마지막 문제로만 나와요. 그래서 자리 찾는 건데 이것도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앞뒤 문장의 어떤 근거를 찾아서 푸는 게 중요하다. 앞뒤 문장에 있는 근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뭐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고 뭐 이런 것들이 정답으로 나왔어요. 파트 7 트렌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싱글 패시지였고요. 여기서까지. 이제 더블부터가 좀 어려운데 더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지문이 두 개가 있으면 추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뭐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상황이 좀 어려운 게 어느 상황이냐면 이제 어휘력을 좀 어려운 그러니까 막 지저분하게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해서 배경 지식까지 이해해야지만 이 둘을 정확하게 잘 연결시켜서 이 내용을 잘 결합해야지만 풀 수 있도록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물론 어휘적으로도 어렵기도 한데 그래서 조금 대놓고 특히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누구는 누구인가? 근데 뭐 어디 회사에 누구 이런 문제가 좀 어려운 게 정확하게 이 사람의 정체를 밝혀주지 않고 다른 데 근거를 찾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문제 조심하세요. 누구는 누구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속이 어딘지.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매니저 앳 B사인데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매니저인 거는 몰라. 근데 B사는 맞아. 근데 아무래도 직원이면 매니저였겠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문제 자체가 정확하게 뭐를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마도 누구겠는가? 이런 식인 거예요. 아마도 누구겠는가? Most likely. Mr. Kim is most likely who?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누구겠냐? Who is Mr. Who most likely is Mr. Kim 이렇게 나오면 정확하게 직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마도 누구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가장 가까운 답을 쓰는 거예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수학으로 치면은 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자연수가 아니라 뭐 어렵게 막 근처 값을 구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더블 패시지 정답을 소개하고 있고요. 더블 패시지 정답. 그다음 이것도 좀 매우 어려웠던 그런 지문이었어요. 이거는 좀 어떤 어려운 거냐면 리프린트란 말이 나오는데 어떤 이미 기사로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기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쓰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내용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이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이게 좀 상황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갔던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트리플 문제 나왔고 트리플 문제는 이 문제가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니까 어떻게 냐 명확하게 어떤 등장인물이 여럿이에요. 한 3명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 둘이 막 주고받는 편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C가 등장을 하는 거지. 근데 이 C가 정확하게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이 트리플 패스를 다 봤을 때 아마도 이 사람은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과 지문의 연결 관계가 뻔하지 않고요. 어떤 추론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지문이 뭐가 나왔냐면 웹페이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보하는 글이 나왔어요. 뭐 인비테이션이 나왔어요. 근데 두 번째 나오는데 전혀 새로운 사람이 쓴 글이 나오고 세 번째 글도 그냥 생뚱맞게 무슨 쿠폰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여기 연결 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트리플은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면 이게 문제를 보고 바로 풀게끔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상황을 다 해석을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너 문제부터 읽고 풀면은 아마 헷갈릴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 명확하게 이렇게 전체적 흐름을 순서대로 해석을 해서 스토리를 짜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역으로 이렇게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하면 헷갈리게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단순치 않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트리플부터는 어떻게 푸는 걸 권해드리냐면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석을 하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좀 어렵다 싶으면. 그래서 트리플도 그렇게 푸는. 근데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능숙하면 문제부터 읽어도 상관없긴 한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걸 세 개를 어떻게든 연관을 다 시켜야지만 스토리가 나오는 퍼즐 같은. 그러니까 뭐 한 말씀 드리자면 퍼즐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요즘 제 느낌이었어요. 계속해서 한 달에 2번씩 시험 보고 있는데 더블하고 트리플이 퍼즐 같은 느낌인데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 화날 수 있는데 저는 좀 재밌죠. 왜냐면 뻔하지 않으니까 퍼즐 맞춘 기분이어서 재밌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딘가에 힌트가 숨어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좀 조심해서 풀어야 되고 그게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정답을 좀 이제 공개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왔는데 요즘 트렌드가 어떻다? 지문과 지문과의 관계가 뻔하지 않고 갑자기 이런 지문 나오고 갑자기 저런 지문 나오고 특히 트리플. 그러니까 더블에서는 그런 걸 좀 내기 힘든데 트리플은 이게 왜 나왔는지 전체 내용을 좀 자세히 봐야 되고 뻔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어떻게 나왔냐면 편지가 있으면 그 편지 뭐 동봉된 내용 이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편지가 나오는데 A와 B의 편지인데 갑자기 여기서는 C와 D의 편지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뭔가 연결해주는 단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무슨 추리 같은 추론 문제가 나온 거죠. 그래서 결론은 문제에서 most likely가 붙어서 나오거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기를 해요. 추론 문제면 most likely 특히 요즘에 most likely LC 강의는 뭐라고 강의하냐면 most likely가 나오면 무시해라 이렇게 강의하거든요. 왜냐면 LC로 추론 문제 내봤자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LC는 쉬워요. 하지만 RC는 특히 파트 7에서는 RC의 파트 7에서는 most likely 문제를 유의해라. 그 문제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시험장 가서 most likely 문제를 분석하기 힘들겠지만 영단기 보시면 생기출 모의고사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문제가 기출하고 매우 비슷해요. 그래서 그 문제부 중에서 most likely라고 붙은 문제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추론을 유도하는지 지문의 지문과의 관계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옛날에 비해서 좀 단순치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패키지로 만든 강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1단계 노란색 책으로 LCRC 강의 모두 맞춰서 패키지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고요. 2단계 700점 목표. 여기가 이제 650 목표고요. 이게 750 목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막연하게 난 토익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시는 분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 두 개만 들으시면 이제 저한테 모든 제가 한때 10년 연속 마감 강사고 1타 강사고 이런 어떤 오프라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 학생들이 배웠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 두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를 제가 그냥 단계별로 1단계, 2단계로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750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꾸준히 독해 문제풀이, 파트 5, 6 문제풀이를 촬영할 테니까 여러분 최신 기출에 맞춰서 트렌드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한 달에 2번 시험 보는 모든 시험을 다 보는 강사 대표 강사 홍진걸이었고요. 총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